에우독소스와 아라토스에게 알려진 별자리가 어디에서 수립된 것인지 짐작해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단서는 아라토스가 기술한 별자리에 남극점 주위의 별자리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그 부분이 별자리를 만든 사람에게는 지평선 아래에 완전히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자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을 근거로 별자리를 만든 사람이 북위 35도, 36도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보다는 남쪽이고 이집트보다는 북쪽에 해당하는 위도입니다. 두 번째 단서는 별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의 중심이 아라토스 당시의 남극점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앞선 세기의 극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천구의 극점은 세차 운동이라고 알려진 지구 자전축의 변화에 따라 천천히 변화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별들의 위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내포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아라토스가 기술한 별자리의 시기를 파악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범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추정해 본 시기는 거의 기원전 3000년까지 소급되며 주로 기원전 20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루이지애나 주립대학 브래들리 셰퍼가 진행한 좀 더 포괄적인 분석에서는 아라토스가 기술한 별자리가 기원전 1130년대의 하늘과 일치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날 에우독소스와 아라토스가 알고 있었던 별자리는 기원전 2000년경 북위 36도 아래에 살던 사람들에 의해 발명되었다는 것이 가장 최상의 추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그리스 시대보다도 훨씬 더 앞선 시대였고 관측자의 위치는 그리스보다는 훨씬 아래 위도에 해당합니다. 이집트 문명은 여기에 대응될 만큼 충분히 오래되었지만 그 위치는 예견된 위도보다 훨씬 아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기와 장소는 바빌로니아와 그들의 조상인 수메르 문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맞아떨어집니다. 이곳에는 이미 기원전 2000년까지 발달된 천문지식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두 개의 독립적인 단서는 별자리의 기원으로서 바빌로니아와 수메르 문명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우독소스가 소개한 별자리는 이것을 만든 사람의 위치에 따른 극점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걸까요? 에우독소스에 의해 소개된 별자리와 아라토스가 파이노메나에서 기술한 별자리는 모두 해당 시기보다 1000년 이전의 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아라토스 시대까지 극점의 위치 변화는 파이노메나에서 언급하고 있는 어떤 별들이 북위 36도 지점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지평선 아래로 내려갔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반면 아라토스가 언급하지 않은 어떤 별들은 지평선 위로 나타났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에우독소스는 이러한 문제에 그다지 개의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그가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 해도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의 위대한 천문학자였던 히파르코스는 이 차이를 알고 있었으며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글래스고 대학의 아치로이 교수에 따르면 바빌로니아의 별자리가 이집트에 이르기까지는 몇몇 다른 문명권을 경유했을 거라고 합니다. 아치로이 교수는 그 경유 문명으로 크레타의 미노아 문명 및 지금은 산토린이라고 부르는 테라를 포함한 그리스 해안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 주변의 섬들을 제안했습니다. 크레타 섬은 북위 35도, 36도에 위치함으로써 지리적 위치가 딱 들어맞고 미노아 문명은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세력을 넓힌 것으로 보아 시기적으로도 딱 들어맞습니다. 게다가 미노아인들은 일찍이 시리아를 경유하여 바빌로니아와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노아인들은 고 바빌로니아의 별자리에 이미 익숙해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으며 항해술에 활용할 목적으로 바빌로니아의 별자리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미노아 문명은 기원전 1700년경 크레타 북쪽 120km 거리에 있는 테라 섬의 화산 폭발로 멸망하고 맙니다. 이 사건은
아틀란티스의 전설 이래로 자연재해에 의해 찬란한 문명이 사라지고 만 사건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이 교수에 따르면 이때 미노아 난민들에 의해 별자리 지식이 이집트로 전수되었고 이곳에서 결국 1000년 이상 전혀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별자리 지식이 에우독소스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로이 교수의 논문에서 매력적인 점은 바빌로니아의 별자리 체계를 사용한 미노아 문명을 상상하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별자리 신화들이 크레타 섬에 중심을 두고 있죠. 그러나 바빌로니아에서 발굴된 벽화나 별목록처럼 미노아인들의 천문학을 보여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노아 문명이 별자리를 서양에 전해준 중개자였다는 이론은 아직까지는 매력적인 가설 이상의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라토스의 파이노메나는 광범위하게 인기를 끌었고 단순히 그리스에서뿐 아니라 그 이후 여러 나라에서 핵심적인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여러 번 라틴어로 번역되었으며 번역가나 편집자에 의해 방대한 주석이 달렸고 중세에 와서는 여러 예술작품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의 목적에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은 게르마니쿠스 카이사르에 의해 각색된 라틴어판입니다. 여기에는 아라토스의 원래 책보다 특정 별자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라토스 이후 그리스의 별자리 신화에 대해 주목할 인물은 카타스테리즘이라는 책을 저술한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에라토스테네스는 나일강 초입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그리스의 과학자이자 저술가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구의 둘레를 측정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카타스테리즘은 각 별자리의 주요 별들에 대한 리스트와 함께 42개의 별자리 신화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하는 카타스테리즘은 요약본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요약본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확실치 않고 이 요약본이 첨부한 원서가 정말 에라토스테네스가 작성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카타스테리즘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에라토스테네스 또는 작자 미상으로 언급되곤 합니다. 그러나 에라토스테네스 또는 이 미상의 작가가 참조한 고래의 원천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작가는 곳곳에서 오래전 사라진 헤시오도스 시대, 즉 기원전 700년경의 천문학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자리 신화에 대한 또 다른 저작으로는 히기누스라는 이름의 로마 작가가 저술한 천문학 실론이라는 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책은 기원 후 2세기에 저술된 책입니다. 히기누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이름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기원전 1세기의 로마 작가였던 율리우스 히기누스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기누스의 천문학 실론은 에라토스테네스가 목록화한 별자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하나는 이때 플레이아데스가 황소자리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천문학 실론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히기누스는 또한 파블라이라는 이름의 전반적인 신화 요약본을 저술했습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히기누스의 저작을 기반으로 한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로마의 작가인 마르쿠스 마닐리우스는 기원 후 15년경 아스트로노미카라는 이름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은 명백하게 아라토스가 저술한 파이노메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넬리우스의 책은 천문학 책이라기보다는 점성술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별자리 이야기에 대한 수많은 통찰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러 차례 아라토스를 인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3명의 신화 작가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비록 이들은 천문학자는 아니었지만 별자리의 역사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소개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먼저 소개할 사람은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입니다. 그는 그의 저작 변신 이야기에서 여러 유명한 신화를 재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모든 종류의 변신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로마의 축제들이라는 책에서는
로마의 달력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폴로도로스는 수집이라는 이름의 신화를 요약 정리한 사전을 편찬하였습니다. 이 책은 기원전 1세기 후반 또는 기원 후 1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의 작가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가 있습니다. 이아손과 아르고호 영웅들의 항해를 서사시로 담아낸 그의 책 아르고나우티카는 기원전 3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여기에는 수많은 신화적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앞으로 이야기할 별자리 이야기의 주요 참고 문헌이 될 것입니다.